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번역서가 나온 지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이 책의 여러 가지 교훈적인 내용들을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서 앞으로 시리즈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삼국지는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맨 먼저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 세 사람은 뜻이 맞아서 형제의 의를 맺고 큰 일을 같이 도모하기로 합니다. 복숭아 밭에서 맹세를 했다 해서 도원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만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항상 교감하는 사람. 세상 일을 논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 약점을 우정으로 감싸주고 세상 어디에 있어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설레임을 주는 사람. 도원결의를 맺은 유비, 관우, 장비에게는 이런 교류가 있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의 오른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조직의 운영이 복잡해지게 되면 리더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반드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꿔줍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비전가라면 세계적이고 꼼꼼한 이인자가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행되도록 도와줍니다. 20세기 중국에서 모택동의 경우 주울레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모택동의 이상이 너무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도록 주울레가 붙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가 없죠. 신뢰할 수 있는 이인자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면 지도자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는 고차원적인 전략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몽골 제국을 일으킨 징기스칸과 스부타이는 세계적 규모의 제국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를 보여줍니다. 징기스칸의 목표는 유목민 부족을 통합하고 그래서 몽골 제국을 건설하고 이것을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신뢰받는 장수였던 스부타이는 오른팔 역할을 하는 전략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스부타이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이진했습니다. 그 결과 스부타이는 폴란드와 헝가리 침공을 성공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징기스칸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인자를 잘 쓰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지도자가 잘못 판단할 때,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이것을 지적하고 지도자가 더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 세운 이승만 정권이 12년 만에 무너졌죠. 그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승만은 좋았는데 그 밑에 사람이 문제였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측근에 두었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잘 써서 세상을 바꾼 과업을 달성한 사례가 스티브 잡스의 예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스티브 워즈니악은 개인용 컴퓨터 PC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개발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회사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스티브 워즈니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오른팔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AI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AI는 사용자를 대신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AI를 활용해서 성공을 하려 한다면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결함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들의 업적만큼이나 중요한 어두운 면이 성공한 사람에게는 있다는 뜻입니다. 삼국지에서 유비를 보면 상당히 인자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목에서 우유부단함을 보입니다. 관우는 자신의 실력을 믿은 나머지 오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오만함 때문에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비는 수만 대군에 혼자 맞설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 이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많은 업적을 내는 유명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밍웨이는 탁월한 문필가였지만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꿀 만한 업적을 냈지만 인간관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문제점이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일 잘한다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마치 그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결정은 다른 사람에게 참을성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강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나의 가장 큰 장점이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내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내 주위 사람에게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부산물인 결점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훌륭한 면을 유지하면서 결점을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은 유비, 관우, 장비의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면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조가 등장합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